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해요.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걸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 연기할 때 팁 같은 게 있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우리의 그 독백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선이 너무 이제 날리지 않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시선이 날린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는 시선을 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선 하나까지도 내 의도성이 담긴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그런 거예요. 더 의미 없이 시선을 계속해서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볼 때 딱 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딱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불안해 보입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이게 이제 이 시선들을 계속해서 날리는 것들을 연기할 때는 따로 있죠. 우리가 뭔가 불안함에 쌓인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 뭐랄까 흔히 말하는 동공지진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내가 이제 캐릭터를 연기할 때 시선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지 않고 한다면 영상에서 나는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 찍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은 진짜로 거짓말을 안 하죠. 그냥 내가 한 그대로 표현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촬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아 이게 진짜로 이게 나라고 할 정도로 어색하고 이상하고, 이게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막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치우친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중요한 것, 의도나 목적성에 대한 것들을 대사에서 챙김과 동시에 제스처라고 하는 그 눈, 시선들까지도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연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제 뭐 누구에게 하는 대사인지 그 인물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딱 빼는 거죠. 시선을 빼고 싶으면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연기를 하다 보면은 계산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이제 덜 불안해 보이고 깔끔하게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독백을 담아내실 수 있어요. 전부 다 계산을 최대한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정말로 촬영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도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뻔한 말이 세상에 배신감이 든다. 연기 노트에서 이런 뻔한 말을 하다니. 도전하라. 이 말은 이제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뭐 기계처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시면서 또 맞아 하실걸요? 여러분이 이제 독백을 하나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대사를 외우면서 연기를 계속 진행하고, 제가 드린 팁대로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영상 촬영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어느쯤에 대사를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어디에서 좀 터트릴지, 내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이 날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꾼들은 다 알아. 이거를 다 시선까지 다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도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이 다 되어져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그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옵니다, 여러분. 과도기가 쌓이다 보면은 이게 슬럼프로 딱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계가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요, 연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를 잠깐만 멈추고요, 충분히 이제 대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사에서 한 가지라도 더 찾고 이거 좀 괜찮은데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상 내가 하고 있는 영상에다 대사에다가 입혀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뭔가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익숙하게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걸 선택했던 것에 대한 그 괴리감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걸 어느샌가 정답과 오답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더 뭔가 내가 기계적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넣는 구간이 만약에 이제 대사를 시작하고 나서 30초 후에 뭐 나타난다 라는 것이라면은, 내가 새롭게 생각한 것들을 넣을 때 왠지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전에 내가 막 지금 영상을 딱 찍을 때 쌓아뒀었던 30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 30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30초가 무너지는 게 이상해가지고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데, 도전해보신 다음에 이상하면은 다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뭐 빨간불 딱 들어오고, 빨간불이 된다. 뭐라 그래야 되지?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이게 뭐 동영상 녹화 불 이제 켜지고 나고 하면은 그 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나 하나 뭔가를 딱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 본인 스스로를 설득을 하셔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딱 느껴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생각이 딱 났을 때 본인 스스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해봤을 때 이건 정말 좋다, 이건 진짜 맞다, 내가 이걸 왜 놓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딱 드신다면은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을 설득하신 다음에 자신있게 시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도해서 이제 뭐 처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시도를 딱 처음에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면 두 번째 시도를 하면은 그게 내가 시도를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것들을 도전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새 내가 아이디어를 시도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내가 처음에 시도하기 전에 세웠었던 익숙함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라보는 사람 귀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뭐냐면, 노래는요 여러분, 많이 부르고 많이 부르지 않으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연기는요 뭐냐면, 솔직히 우리 연습 그렇게 막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나 다 알아.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얘기할게요. 전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연습도 막 이렇게 하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날이. 전 솔직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억울했었던 때는 언제냐면,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학원 딱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네가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지금 뭔가 좀 닫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고. 근데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연습을 한 것 같아. 실제로 많이 반복을 했어. 근데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진짜 뭔가 막 좀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거를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제 제가 고3 때 했었던 것들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기계가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연기 연습에 시도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에 불과하다. 불과하다?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어쨌든 반복에 불과했다. 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정자 있죠? 이거를 계속해서 썼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연기 독백 연습 한 번 딱 하고 하나 긋고, 한 번 하고 한 번 긋고, 한 번 하고 한 번 긋고, 5개 하고, 이게 막 정말 몇백 개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막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연기 연습일 수 있죠, 분명히. 왜냐면 저는 그 떨리는 것들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최면을 걸기 위해서 앞에다가 막 인형 같은 것들도 막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마치 심사위원인 것처럼 꾸며놓고 혼자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연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좋은 연습, 과연 좋은 연습일까? 내가 했었던, 그때 내가 들였던 시간들을 아무도 정말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게 효과적으로 좋은 연습인 걸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것들에 지쳐있다라고 하실 때는 잠깐 반복하시던 거 내려놓으시고요. 대본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사가, 독백이 어떤 독백인지, 주제가 뭔지, 작가가 누군지, 이 독백에서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아는 것까지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3 때 막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잠깐 내려놓고요. 대사, 저는 리어왕에 있는 에드거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반역자 이빨에 뜯어 먹히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에드먼드 백작 찾는 그 대사를 했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반복을 했고 그 누구보다 반복을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날 제가 연습을 딱 하다가 갑자기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리어왕 대사 저 대본 다 낡아서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거든요. 근데 다시 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세상에 하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뭔가 내가 막혀있고 반복되는 연습에 지쳐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뭔가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본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야만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선생님들 앞에서 딱 보여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야! 그래, 좀 바뀌어. 그럼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새롭게 떠오른 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아이디어만 막 가지고 그 전에 반복했었던 횟수만큼 반복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무언가 가진 설득력에 대해서. 근데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짜 그래 이거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반복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신다면 사람 앞에, 누군가 앞에서 딱 보여줄 때요, 정말 자신있게 연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이제 다시 저로 돌아올게요. 현실의 2020년의 저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 있는 사람들 딱 볼 때도 그렇지,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반복만이 살 길이지만 반복만이 가장 좋은 연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른 뷰를 좀 제시합니다. 특히 연기에서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시고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게 과연 여기까지일까? 이게 과연 정답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여기까지는 이제 연기하는 거에 대한 연기 팁이었고요. 영상 팁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정말로 중요한 팁입니다. 대사 끝났다고 바로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기 딱 끝내셨으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딱 버티고 서셔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대사를 마치자마자 풀어버리는 행동이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가져올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연기도 뭐 가르치고 있고 노래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신이여 허락하소서 한 다음에 팔 쭉 올린 다음에 끝까지 쫙 끈 다음에 이제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그 연기 끝까지 해요. 그러면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박수를 막 쳐주세요. 나 믿어. 저 지킬의 나이도 500번 넘게 했습니다. 500번. 검색해보세요. 500번 넘게 했어요. 500회 넘게 했어요. 이거 그냥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뭐 노래에 대한 것들을 막 끝나고 난 다음에 꼭 거기에 대한 것들의 감정을 끝까지 실어주고, 이게 비단 여러분 뮤지컬이라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박수 치실 타이밍을 주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연기를 끝까지 하면서 감정선을 유지한다니까요. 정말로. 그것들이 연기하실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기 딱 끝내신 다음에 막 연기를 끝내신 다음에 연기 딱 끝나고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정말로 진짜 그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마이너스 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는 생각을 하시지 못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의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초조하게 막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만약에 내가 이것들을 좀 지켰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 라고 하면은 이 마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사를 조금 삭제하셔도 좋아요. 중간에 좀 날려도 괜찮은 대사들은 조금의 삭제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제가 이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정말로. 네, 꼭 지키세요. 답을 내려버렸네. 꼭 지키라고.